자, 그럼 이제 서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우리가 뭐 보통 서버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서버란 무엇인지부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용어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서버라는 말을 또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클라 하는 친구들이 어 클라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왠지 서버는 더 몸값이 높은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인들 중에서도. 서버 공부를 해서 서버 프로그래머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뭘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서버 프로그래머 지망생인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버를 지망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본인이 서버가 뭔지를 모르는데 서버를 지망한다는 게 약간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어렵냐면, 사실 서버가 영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웹서버, 게임 서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버를 공부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로 그 서버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리눅스 기반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거를 말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보통은 서버실 하면은 그 옛날에 해킹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비밀스러운 방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버라는 게 굉장히 뭐 복잡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버란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그냥 다른 컴퓨터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 중인, 상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대기 상태로 상시 실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뭐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비유를 요즘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막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서버는 딱 식당이랑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공부할 때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 식당을 영업한다고 했을 때, 식당이 만약에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손님을 못 받겠지만, 이제 영업 시간이 되어가지고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식당을 열고 대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뭐 식당 메뉴 혹은 정책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뭐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사실 서버라는 게 딱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가만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클라이언트가 붙어가지고 네트워크 접속이 시작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통신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서버라는 용어 자체가 그 실제로 서버 C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서버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서버라고 할 때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서버라고 할 겁니다. 물론 컴퓨터도 서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어쨌든 그 뭐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게임 서버의 종류를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웹 서버 혹은 게임 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버 혹은 HTTP 서버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약간 테이크아웃 같은 식당, 뭔가 그 맥도날드처럼 그냥 아유 그냥 단타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가가지고 메뉴만 딱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약간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의응답 형태라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딱 뭐 요청하면 받고 나가고. 근데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서버라고 하는 TCP 서버, 바이너리 서버, 스테이트풀 서버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서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식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라 하면 제가 그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메뉴도 주문하고 서빙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뭐 추가적으로 물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추가 메뉴를 뭐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앉혀가지고 같이 뭐 합석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그런 식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보통은 서버라고 하면은 보통 이 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웹서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은 웹서버, 게임 서버 둘 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 뭐 예를 들면은 웹서버를 예를 들면은 아주 드물게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인터랙션이 필요하지 않다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끼리 여러 명이서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약간 롤이랑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처럼 동시에 뭔가 인터랙션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게임들은 당연히 웹서버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 그냥 데이터만 딱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 예를 들면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싱글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 혼자 게임을 하다가 최종적인 그 게임 상태를 우리가
저장하겠죠, 서버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웹서버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을 해보자면 당연히 실시간 인터랙션이 필요하지 않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꾸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클라에서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한 다음에 그 요청에 따른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지, 서버에서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우리가 딱 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면은 당분간 그 손님의 상태를 우리가 잊고 지내기 때문에 상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stateless 서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원래 웹서버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뭐 탄생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보통은 이제 웹 서비스, 우리가 아는 뭐 구글, 아마존, 네이버 같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일단 시작이 되었지만, 이걸 쓰다 보니까 또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그냥 프레임워크를 하나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웹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딱 통일된 그런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지 그것만 익히면 딱 좋은데, 이게 막 그 무협지에서 문파가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언어별로 하나씩 이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C# 위주로 할 거면은 ASP.NET 쪽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자바 스프링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 뭐 국가 관련된 정보 기관이라든가 막 아니면 뭐 큰 회사에서 다 자바 스프링으로 하니까 자바 쪽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바 스프링. 그리고 좀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노드.js를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옛날에 아주 20년 전에는 PHP가 대세이던 시절이 있었죠. 다른 기술도 있었고, 그리고 뭐 파이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뭐 프레임워크가 많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편한 언어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웹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이 됐던 기술이지만 이게 좀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꼭 이런 웹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간단한 통신, 뭐 주세요, 오케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웹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게임 서버를 예로 들자면 이제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우리가 요청을 했다가 리스폰스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딱, 그러니까 커넥션이 일단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식당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계속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거꾸로 식당 측에서 우리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놀고, 아니면은 직원이 우리한테 거꾸로 접근해가지고 뭐 물도 따라주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웹서버랑은 조금 달라지는 개념이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뭔가 요청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마린이라는 요 캐릭터가 나의 마린이 어느 좌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게임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죠. 마린이 어느 좌표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뭔가 왔다 갔다 통신을 실시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웹서버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게임 서버를 사용한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서버는 게임 서버이고,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이라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MMO를 만든다고 해도 그 처음에 로그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다 웹서버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 없기 때문이죠. 웹서버에서는 당연히 그런 뭐 암호화라거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표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 웹서버랑 게임 서버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 얼리얼 엔진이라는 양대 산맥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의외로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딱 고정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데, 게임이나 장르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레스토랑을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회전초밥집을 운영할 것인지 삼겹살집을 할 것인지 뷔페를 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그 식당의 인테리어나 뭐 직원 수가 동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당도 뭔가 딱
완벽한 하나의 인테리어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게임 서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뭐 한 땀 한 땀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작은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포톤 서버를 이용하건 뭐 그런 서버 엔진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특히나 게임 중에서도 MMO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이 스레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이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자체의, 그러니까 이 게임 서버 자체의 인테리어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직접 만들게 된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게임 서버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레스토랑을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어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최대 동접이라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이 식당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님 한도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르에 따라 가지고 채널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 방에 몇 명씩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뭐 식당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내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멀티스레드라는 것 자체가 직원을 몇 명을 두고, 그리고 각각한테 어떤 역할을 시킬지를 일단은 우리가 스레드랑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레드라는 게 이런 거고요. 주문은 어떻게 받을지, 아니면은 뭐 결제는 어떻게 할지, 뭐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한도는 어떻게 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사성들이 이렇게 1대1로 대칭이 된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서버는 대충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코드를 만들면은 좀 이게 와닿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막 서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게 웹 서버인지 게임 서버인지는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 배그 같은 경우에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배그 같은 거, 그런 FPS 게임 같은 거는 과연 어느 쪽 서버일까요? 웹 서버 아니면 게임 서버? 둘 중 하나. 게임 서버라고 일단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배그 팀에서는 게임 서버를 직접 구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리얼 엔진을 좀 공부했으면은 데디 서버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보통 MMO 같은 경우는 이 서버를 그냥 바닥부터 혼자 다시 만드는 게 이제 정성입니다. 근데 어 특히나 FPS 게임 같은 경우, 즉 한 방에 100명 이하로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서버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어느 정도 데디 서버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제작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서버가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빌드를 하면은 그게 약간 두 갈래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클라가 만들어지고 서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원리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임 서버랑 동일하긴 하지만, 얼리얼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잘 넣어가지고 일부분이 툭 떼어가지고 서버로, 그러니까 게임 서버로 굴러가게끔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서버는 맞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이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서버를 붙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리얼 엔진을 공부하게 되면은 데디 서버도 진짜 저는 꼭 익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도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MMO 서버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MMO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 3년은 잡아야 됩니다. 모바일 게임 기준으로. 오래 가면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데디 서버를 붙여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배그 같은 게임을 하나를 만드는데 한 20명 정도에서 1년 동안 작업을 하면은 그 게임이 나옵니다. 되게 대단한 거죠. 아주 시간이 압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렉텍스로 한 땀 한 땀 모든 걸 다 만들면은 당연히 게임 만드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상용 엔진 유니티 얼리얼을 사용하면 클라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게임 서버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MMO를 만들 거면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배그를 만드는데 굳이 서버를 바닥부터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냥 얼리얼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데디 서버를 붙이면은 그게 뿅 나눠져가지고 서버가 알아서 붙여지고, 특히나 나중에 가면 어려운 게, 특히나 FPS 게임은 그런 물리적인 연산을 서버 쪽에다가 더 옮겨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구현하려면 여러분들이 얼리얼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야지만 그걸 맞춰줄 수가 있는데, 데디 서버를 이용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심지어 다 처리해준다는 겁니다. 이동 동기화는 물론. 그래가지고 뭐 언젠가 데디 서버는 꼭 공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공부할 그런 게임 서버 기초가 있으면 사실 데디 서버 이해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대리 서버를 사용하게 되니까 사실 클라 개발자가 서버도 겸직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실상 내가 서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다고 해도 그냥 알아서 엔진상에서 뚝딱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러면 뭐 서버 팀이 필요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롤이나 배그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MMO랑 조금 다르게 한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 수는 줄어들지만 대신 방해 개수가 많아지죠. 실제로 뭐 배그 같은 경우는 100명이 동시에 플레이한다라고 가정하지만 그 방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시간으로 막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뛰어져 있겠죠.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 팀은 결국에는 웹 기반 기술로 일단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뭐 판단해가지고 방이 새로 필요하면 방을 파주고, AWS에다가 요청 보내가지고 새로운 컴퓨터를 임대해서 막 끼우고 막 이런 온갖 복잡한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뭐 배그가 MMO보다는 만들기 쉽다는 얘기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플랫폼 쪽의 작업이 또 굉장히 귀찮게 된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일단은 뭐 대략적인 서버의 개론이었고, 우리는 앞으로 게임 서버 위주로 공부할 것이다. 딱히 뭐 웹서버는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뭐 웹서버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하면은 뭐 하나를 골라가지고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